엄마가 돌아가신 지 조금 있으면 이제 석 달이 되어가네요.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저는 남동생이 2명 있습니다. 둘 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 저랑 같이 셋이 상주를 했습니다.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모두가 그렇듯 다 끝나고 부조금 정리하잖아요. 문제의 시작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우선 모든 비용은 제 남동생 카드로 다 결제를 했고 저는 부조금도 다 넘겨줄 생각이었습니다. 저만의 착각이었지만요. 정리 중에 남편이 자기 앞으로 들어온 거는 10원 한 장 안 빠지고 다 챙기더군요. 왜 이러나 했는데 처가에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자기가 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다 내 앞으로 들어온 돈이잖아. 여기 전부 다 우리 회사 사람들 이름이야. 나보고 여기까지 와서 부주한 거라고. 그리고 이게 뭐 다 공짜인 줄 알아? 어차피 나중에 다 내가 갚아야 할 돈인 거야. 사회생활을 안 해서 잘 모르나 본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생각을 좀 해봐. 대충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정말 10원 하나 안 빠지고 다 챙겼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주신 부조금도 지가 챙겼습니다. 너무도 당당해서 그것도 가져갈 셈이냐고 말하지 못했네요. 정말 저는 뻥 졌고 제 남동생들은 순해서 네 매형 하고 있더군요. 남편 회사, 남편 친구, 남편 지인, 남편 가족 다 빼고 나니 오히려 장례식 비용이 초과가 됐습니다. 당연하죠. 저 모든 분이 와서 돈만 내고 간 게 아니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고 갔으니까요.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저는 처음엔 초과된 거는 모르고 제가 장녀라 앞으로 사고제도 챙겨야 하고 제사도 챙겨야 하니 그 돈으로 쓰는 건가 여겼습니다. 진짜로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사람이 차를 바꾼다네요. 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장모님 장례 치르고 들어온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욕이 나오더군요. 엄청나게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저는 저 뻔뻔함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너무도 당당합니다. 지 앞으로 들어온 제 돈이라고 합니다. 살 부비고 사는 게 힘들어지네요. 후기 많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많은 욕도 감사드리고요. 욕이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네, 남편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이 제 동생들보다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동생들은 아직 미혼이고 사회생활도 짧아서요. 저는 애들 키운다고 전업주부로 살았어서 제 앞으로 들어온 건 친구들 외엔 없고 고모, 이모, 삼촌 등등은 우리 새남매 공통이고요. 사실상 부조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회사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밥과 특히 술을 많이 먹고 갔고요. 제가 제 동생에게 부조금을 다 주고 싶었던 이유는 앞으로 엄마 제사나 그런 걸 네가 모셔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려받은 게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본인 몫의 부조를 다 챙기니 저는 맞사이 노릇하려고 그러나 사고제랑 제사 내가 다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대화나 상의를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꼈고 슬프고 정신없고 당장 화장이랑 이런저런 거 알아보느라 정말 좀 그랬습니다. 사고제 물론 벌써 지났죠. 부조금 정리할 때 저리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하도 남편이 계산적으로 굴길래 그날 먹은 밥값, 술값, 영수증 뽑아서 달라고 했네요. 말도 하기 싫어서 카톡으로 보내고 돈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네요. 어머님, 그이가 자기 몫은 참 잘 챙기더라고요. 어머님 주신 거부터 회사 사람들한테 받은 부조는 다 따로 챙겨서 잘 가져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당황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걔가 어려서부터 돈 계산에 빨라서 자기 거는 잘 챙기고 그랬어. 그래서 경제관념이 뚜렷하잖아. 외벌이라서 너희가 들어오는 부조가 아들한테서밖에 없었던가 보지 라고 하는데 은근히 아들 편드는 그 말에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죽음이었고 힘들고 슬펐지만 동생들과 아이들이 있었기에 온전히 슬퍼할 수도 없었네요. 태생부터 장녀인지라 허둥지둥하며 놀랐을 동생들을 대신해서 엄마를 잘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시콜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고 당연하다 생각했던 거죠. 제 슬픔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부모님처럼 같이 슬퍼하며 잘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의 오산이었네요. 지금은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까라는 자책감과 함께 엄마에게 미안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이 끼치고 같이 살기 싫어져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엄마의 품을 떠나 배우자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저의 편이 아무도 없는 기분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저는 또 엄마라는 이름으로 넋놓고 있을 수도 없네요.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아직은 엄마를 보낸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싶고 추모하고 싶어서 이 증오감을 내비치고 싶지 않네요. 시간이 흘러 마음이 추스러지면 이혼하려고 합니다.
내 엄마의 장례식 앞에서 계산적인 사람과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저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장례식 비용으로 차를 사는 게 아니고 그 돈은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다 내 손님들이 준 거니 당연히 내 돈이라며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네요. 그럼 앞으로 평생 모든 제사와 모든 집안 대소사는 우리가 챙기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하니 남편이 뜨끔하는 표정을 짓더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하네요. 정말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철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한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이미 차를 계약했다며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모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장례 비용으로 차를 바꿨네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제사와 행사를 저희가 책임지고 저희 돈으로 하기로 했어요. 하니 시모가 그게 뭔 소리냐며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혼하려고 맘먹었는데 제사 안 챙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고 끊어버렸더니 남편에게 바로 전화와서 노발대발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게 정신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차값 시어머니가 보태주시고 장례 비용은 모두 나눴습니다. 남편도 그런 걸 그렇게까지 말하냐며 동네 창피하다며 회사 사람들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한다며 지금 당장은 반성하고 미안하다며 하지만 이 사람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끄럽다고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이 잘못했다며 싹싹 빌더군요. 어떻게 시모 귀에도 들어갔는지 전화와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남자는 원래 철이 없는 거다라면서 계속 아들 편만 드는 말만 하네요. 저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정말 많이 느끼고 용기를 얻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제 슬픔을 좀 추스리고 차근차근 준비하려고요. 많은 조언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장례비를 제하고 나눠도 나누는 거지 어디서 배운 예절이 그따위래요. 시댁에 전화해서 물어보자고 해보세요. 그댁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무리 피 안 섞인 남이라지만 그 돈이 탐이 난데요. 그걸 챙겨서 탈상도 안 했는데 차 바꿀 궁리를 해요. 소름이 끼칩니다. 댓글이. 식대라도 정확히 계산해서 받으세요. 싸우기 싫다 치사하다 하면서 넘어가시지 말고요. 그냥 넘어가면 남편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자기 편한 대로 계산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계산적으로 살지는 않지만 네가 도가 지나치게 계산적이면 나도 그냥 당하거나 손해보지만은 않는다. 그렇게 해야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는 그런 저렴한 인성의 남자 같네요. 두 번째 사연. 벌써 3주가 지난 일이에요. 속상하지만 여기에 털어놓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딸이 태어났고 집이 딸이 귀한 집안이라 남편이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결혼할 당시 일이 잘 풀려 모아놓은 돈이 많았고 부족함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제가 외동딸이라 다소 부유했고 남편 집은 형편은 안 좋았지만 남편이나 남편 동생이나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자취하면서 등록금, 용돈 스스로 벌어 흔히 말하는 대기업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50대 중반 나이에 바로 은퇴하시고 남편과 시동생이 둘이 합쳐 150만원 정도씩 생활비를 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도 시동생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시기에 마침 기초연금 타실 나이가 되셨고 남편과 시동생이 총각 때처럼 드릴 수가 없으니 주택연금을 알아보셨고 그래서 현재 은행으로부터 주택연금 매달 100만원씩 정도씩 받고 계십니다. 결혼 후 매달 저희가 두 분 생활비로 각각 20만원씩 40만원, 시동생 부부가 매달 30만원씩 보내드렸습니다. 두 분이서 노후 준비가 안 되어 국민연금, 개인연금 없고 200만원에 가까운 돈 부족하시지 않으실 것 같았고 두 분 보험료 같은 것은 저희와 서방님네가 나눠내고 있으니 순수하게 두 분이서 쓰시는 돈이 한 달에 200입니다. 저희 친정은 아빠는 5년 전에 돌아가셔서 30만원 매달 드리고 있고 양가의 설, 추석, 어버이날, 생신 20만원씩 드렸습니다. 딸아이 돌잔치를 원래 그냥 돌잔치 전문 뷔페에 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여유롭게 살면서 딸 귀한 집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니라며 호텔 돌잔치를 고집하셨고 남편도 크게 싫다는 내색 안 하여 크리스마스 전주에 돌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물욕도 좀 있으시고 체면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편이시기는 해요. 그래서 호텔에 사시길 원하시는 거 원래 그러시니 맞춰 진행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혹시 저희가 너무 기대했던 걸까요?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평소에 저는 지인의 돌잔치에 가서 친척들에게 용돈을 강요하는 걸 많이 봐왔었고 당사자가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친척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돌잔치처럼 친척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사회자에게 미리 부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함께 주는 거라며 봉투를 주셨고 시댁 친척들 대부분 봉투를 하셨기에 금액 상관없이 감사히 받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10돈짜리 금괴를 해오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요즘 유행한다는 100g을 해주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간 떨려서 못 샀다고 하셨고 이것도 감사 하나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내외에게는 한돈 돌반지와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 이모들도 고모들도 사촌 형제들도 작게는 20만원 봉투부터 그만돈 그 이상으로 챙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봉투를 정리하는데 시댁 어른들 남편 사촌들 돌반지 단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5만원 10만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촌 형제들 행사 있고 축의금 할 때 가서 좀 잘하지 한 만큼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무슨 소리야, 나는 사촌 형제는 돌잔치는 무조건 엄마가 한돈 반지 해야 한다고 해서 꼭 했었어. 그때는 축의금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라 엄마가 말하는 게 도리인가 보다 하고 잘했지. 그리고 축의 부조할 때도 20만원 이상은 꼭 했었어. 와, 황당하네 좀 하고 서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봉투는 유독 분홍색 봉투였는데 만져보니 10장 정도 느껴지길래 50만원인가 보다 했는데 만원짜리 10장이었고 남편 얼굴에는 화나 서운함보다는 저에게 너무나도 창피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스스로 너무 창피해하니 저는 남편이 더 속상할까봐 또 친정 엄마도 속상할까봐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서방님 만나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얼큰하게 취해있는 모습을 보니 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에게는 제 마음 이해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서방님이 그 후에 시어머니에게 무엇라 했는지 남편에게 전화와서는 요즘 형편이 어려워 그랬다고 하셨다는데 남편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200인데 그게 그렇게 적은 돈이었냐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시동생 내외와 상의에 함께 용돈을 붙여두는 날이 매달 10일인데 남편이 서방님에게 이번 달부터는 용돈을 안 보낼 생각이다 하고 문자를 보냈고 다시 그 얘기를 들은 동서는 저에게 형님과 아주버님 마음 이해해야 한다고 자기들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확인하니 정말 보내지 않을 생각인 것 같고 10일날 전화를 해서 앞으로 안 보내드린다 말씀드린다고 하네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 남편이 저에게 자기 부모님을 이런 부분에서 창피해하는 남편의 속상한 마음 때문에 속상하네요. 친정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자꾸 맴돌아요. 이번에는 사부인이 좀 실수하셨네. 사부인은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서방 움츠러들게 하고 기죽게 하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서방 기죽지 않게 별말 하지 마라 하시던 말씀이요. 저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계기로 터지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냥 가만히 따르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그 뒤에 있었던 일 말씀드릴게요. 며칠 지나서 돌잔치에 참석했던 남편 사촌형한테 전화가 왔대요. 사촌형 하는 말이 내가 해외 출장 가 있는 동안 엄마가 나 대신 축의금을 냈나 보더라. 이모가 너희 잘 산다고 엄마한테 조금만 내라고 한 것 같던데 나 너한테 20만원이나 받았는데 많이는 못 줘도 똑같이는 줘야지. 우리 엄마가 나 그만큼 받은 거 몰랐나 봐. 계좌번호 보내줘. 그래야 내 맘이 편하니까. 대충 이렇게 말했나 보더라고요. 허세도 좀 있으신 우리 시어머니 자식들 돈도 잘 벌고 잘 산다고 말하고 싶어서 굳이 축의금도 조금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셨네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조금만 내신 걸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앞으로 용돈 안 드리겠다는 전화를 받고 오해를 하셨나봐요.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울고불고 하시는데 중간에서 좀 난감하네요. 돈이 엮여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니 참 마음이 심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화 풀릴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 대책도 없이 50대에 자식 믿고 덜컥 경제활동 놓은 거 하며 그 나이에 허세 부린다고 호텔 고집하는 거며 다달이 승인해서 용돈 받아가는데 귀한 손녀 돌잔치 10만원 준 건 뭐 말할 것도 없네요. 남편이 그동안 많이 참았다가 이번 일로 터진 것 뿐이네요. 생각보다 자식이 부모 손절하는 경우 많아요. 애를 노후 대책용으로 낳았나? 시가 친척들이 짠 것처럼 50 부조한 게 좀 찜찜하다. 넌지시 꺼내봐요. 댓글이 전 어머님 100일 잔치 주도해서 하시곤 100일 잔치 돈 챙기고 떡만 해주시곤 돌 땐 잔치돈 우리가 가지라더니 시댁 쪽 돌잔치 축의금은 다 시어머니 수중으로 들어갔었죠. 전 얼마나 들어온지도 모르고 시댁에서 받은 건 시누이 돌 케이크가 다고 시어머니가 친척들 돌잔치 나중에 갚을 거라 못 주겠다 버티시고 돌잔치 비용 반 내고 전 친구랑 친정 축의 돌반지만 챙겼습니다. 돈 욕심 많은 시어머니 신우 꼴 보기 싫고 돌잔치 돈 봉투 왜 시어머니 주는지 이해 안 가는 신우는 세뱃돈 애크면 준다더니 고등학생 돼가도 준 적이 없고 시댁 친척들 세뱃돈도 딸내미 시댁은 많이 받아야 2만원 친정은 많이 주니 비교가 돼요. 전 10만원이라도 받은 게 부럽습니다. 댓글 3
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돌잔치 비용 조금 줬다고 철륜지간인 부모와 연을 끊어요. 남편 되시는 분도 참 철딱서니가 없네요. 앞으로 그쪽 자식도 똑같이 커서 부모네가 자식네들 섭섭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연 끊고 하면 좋겠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